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음모론을 믿으시는 쪽과 그리고 회의론적인 관점을 믿으시는 분 두 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분명히 부탁을 드리지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는 음모론을 믿는데 상대방 회의론자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나는 회의론자인데 음모론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조금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 주제는 바로 이거, 만화 심슨입니다. 미국 폭스 채널에서 1989년부터 방영된 애니메이션인데요. 각각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개성이 넘칩니다. 그 개성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점 같은 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풍자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 내용, 만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보니까 보통의 만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기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예측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실예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심슨에서 아주 옛날에 이런 게 하나 등장한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나옵니다. 1996년 정도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서 많이 봤을 것 같은 아이팟, 이것도 심슨에서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까지도,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도 미리 전부 다 이 안에서 나옵니다. 결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심슨에서 나왔던 예측들, 지난 약 30년 정도의 방송 시간 동안에 과연 덩어리가 컸던, 정말 유명하게 맞췄던 게 몇 개가 있을까를 찾았는데요. 그게 진짜 유명한 사건들을 얘기했을 때 약 20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거죠. 일단 그걸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띄우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실제 방송됐던 건 1997년 호머의 뉴욕 이야기라는 에피소드에서 세계 무역센터 빌딩의 모습과 앞에 9, 마치 9.11 테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는 또 이런 모양까지도 나옵니다. 화면에 나왔던 건데요. 마치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센터의 건물과 같다, 쌍둥이 빌딩이다. 우리는 몰랐지만 9.11 테러를 미리 예측을 했다. 그게 바로 심슨이라고. 또 97년도에. 실제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날 발생했습니다. 자그마치 시간적인 걸 봐도 4년 전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1 테러를 심슨은 미리 예언했다. 두 번째 예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볼이라는 걸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슈퍼볼 2628인데요. 92년부터 94년에 있었던 92, 93, 94 NFL 챔피언이 어떤 팀이 될지를 3년 연속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맞아떨어집니다. 즉 슈퍼볼이 누가 우승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심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챔피언스 리그 같은 축구의 우승구, 그러니까 우승할 수 있는, 우승한다라는 팀을 3년 연속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건 조금 큰 일이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1998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이 내용이었죠.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영화사를 매수한다. 즉 저걸 구매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게 1998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저 에피소드에 나왔을 때 보면 월트 디즈니 사사나라고 쓰여진 간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17년 12월에 실제가 돼버립니다. 인수가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기업 합병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가 합쳐진다. 어디를 산다. 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슨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과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파트가 나올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테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뭔가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회사와 관련된 부분, 이번엔 이겁니다. 힉스 입자, 과학입니다. 발생했고 확인했던 해가 2012년이었는데 힉스 입자라는 게 물리학의 표준 모형 기본 입자 중 하나인데요. 1964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피터 힉스가 자발적 대칭성을 깬다라는 걸로 개념만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대해서야 확인했던 힉스 입자에 대한 공식을 1998년에 심슨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힉스 입자에 대한 공식이 다 적혀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이 출판 하나가 됐습니다. 2013년에 나왔던 수학자들의 낙원, 심슨을 만든 천재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이미 계산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즉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밝혀지지 않은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 수 있을 방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였던 거죠. 이때 당시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슨의 에피소드 중에 발명은 반성의 아빠 편이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싶어 했던 호머, 그러니까 여기 심슨에 나오는 아버지였죠. 칠판에 이상한 방정식을 썼는데 이게 바로 힉스 입자의 방정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 분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아마 사진만 띄워도 다들 이거 알아 라고 하실 내용 같습니다. 예측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00년 심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찍게 됩니다. 만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15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즉 15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심슨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5가지의 어떻게 보면 굵직한 이야기를 갖고 왔고, 위에 나왔던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뭐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좀 간단한 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5가지만 갖고 왔지만 우리가 다들 알 법한 내용들, 충격적인 내용들, 각 사회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슨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곳, 바로 일루미나티. 이 안에 일루미나티가 존재하고 일루미나티에 있는 사람들이 심슨을 제작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걸 미리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믿게 하고 있다. 심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쪽 면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와 또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타로 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뒷면마다 내용들이 하나씩 적혀 있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의 목적, 게임의 목적은 비밀 조직이 세계의 정복을 꿈꾸고 있다. 2명에서 6명씩 이제 게임을 함께 하면서요. 그 카드에 대한 능력치를 가지고 서로 이기면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처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일루미나티의 이름을 이용해 1982년 처음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1999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무언가 회사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 게임 자체의 내용을 세계의 구조,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면서 플레이어들을 하나씩 잡는 것,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장을 했던 사람, 조금 차고가 있었는데 방금 사진을 보였던 데이비드라고 부르는 사람,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저 부분에 대해서 확대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에 대한 설을 만든 사람이 방금 그 남자입니다. 영국 태생이고 축구선수 출신이며 BBC에서 스포츠캐스터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되게 이상한 소리였던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예를 들면 빵상 아줌마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치 이걸 진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방금 그분은 20권이 넘는 음모론의 책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죠. 지구 내부에 다른 차원에서 온 파충류 외계인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운영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다. 더불어 세계의 많은 지도자가 파충류 외계인, 즉 랩틸리언이거나 혹은 인간과 파충류가 섞인 하이브리드 종이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파충류 외계인이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영상들, 얼굴이 뭔가 일그러지거나 그런 뭔가 뱀의 혀가 나오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루미나티 카드와 섞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일루미나티 카드를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카드입니다. 누가 봐도 2001년 9.11 테러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 카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카드와 동시에 함께 주목을 받았던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 미 국방성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이 실제로 공격을 당한다라고 보여줬던 그 카드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모습까지 카드의 모든 내용이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을 나타내는 시계탑, 더불어 5일 퍼지는 것까지 이 모든 카드들이 하나씩 등장하며 사회에 있었던 전반적인 끔찍한 사건들, 끔찍한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고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미리 공개한 뒤 이 부분의 테러를 자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시작이 일루미나티 카드였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루미나티 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외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일루미나티 카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러시아로 따지면 예전에 있었던 유조선 침몰 사건,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사건. 여기에 공통적인 키워드는 기름 유출입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배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각 국에 보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우리나라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거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 말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총 3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오바마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맞는 게 나오니까 야 이거 오바마가 퇴진당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오바마는 퇴진당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덴마크 총리입니다. 반전 시위가 있었는데요. 덴마크 총리에게 맞았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즉 우리에게도 얘기하면 어떤 정치인이 뭔가 발설을 잘못해서 그분에서 뭐 공격을 당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즉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애매모호하다라는 문제인 거죠.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이 카드입니다. 시계탑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재앙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저 시계탑의 모양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랑 똑같네? 이게 뭐냐면 도쿄입니다. 도쿄에 있는, 도쿄 긴자거리에 있는 시계타워를 얘기하는 건데 일본의 원전 사태를 미리 예언한 카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런던에 있는 거야. 런던 시계탑인데? 런던에 뭔가 일이 있을 거야. 영국에 뭔가 재해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밑에 사진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색깔이 녹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검색도 보이시죠?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색깔 5개. 이거 런던 올림픽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런던 올림픽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말을 붙이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국에서 하는 거다? 아니면 일본에서 하는 거다? 그걸 열었는데 실제로 망할 거다. 뭐 거기에 테러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말을 만들고 말을 붙이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문제가 됩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테러잖아. 정말 그럴까요? 이게 우리에게 쌍둥이 빌딩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이 2개가 비슷한 건물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만 따져놓고 들어가면 물론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저게 내부에서 뭔가 폭탄이 터져서 무너진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비행기가 박아서 무너진 건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테러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넓게 봤을 때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1993년 2월에 6명의 사망,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았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탄 테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있었고 그게 워낙에 상징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면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그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펜타곤. 이 펜타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견해인데요. 9.11 테러 당시에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한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벽을 때렸죠. 근데 여긴 지금 벽이 터진 게 아닙니다. 중간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비행기 테러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폭탄 테러를 얘기한 건지, 만약 이 그림대로만 얘기하면 내부에서 뭐가 갑자기 뭐 화재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해도 말이 맞습니다. 어디선가 뭐 폭탄이 지나갔다 얘기해도 말이 맞죠. 가능성에 대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거 하나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짜맞추기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회의론자들의 관점입니다. 즉 카드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타로 카드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타로점을 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타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타로점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카드에 따라서 말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 카드에 있었네, 비슷하네, 이거 미리 예언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궁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심슨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건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내용, 심슨을 누가 만들었을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작가처럼 누군가가 그냥 그리는 건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슨에 대한 분석 결과, 심슨은 왜 미래를 알고 있는가의 분석 이유입니다. 심슨의 각본가가 직접 했던 말, 심슨은 각본팀, 제작팀, 편집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심슨의 각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간단히 예측할 수 있다. 각본가 대표가 아르진, 앞으로 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심슨 초창기부터 각본가였으며 98년부터는 총 제작 지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심슨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작에 들어가고 1년 동안 찍어 놓은 뒤에 1년 후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심슨은 항상 만들어낼 때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만든답니다. 자기들이 미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작에 들어가서 1년 뒤에 방송, 그러니까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현재에 있는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1년 뒤에 발생할 거, 1년 뒤에 발생할 거, 이런 걸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 심슨을 보세요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심슨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던 윌리엄 아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슨 내부엔 캐릭터가 너무 많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슨의 제작팀은 전부 엘리트 팀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각본을 짜는 사람들은 사회의 다방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서적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나오는 출연자들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작가 팀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TV 프로그램에 대한 1년 뒤의 이야기를 예측을 했던 건데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다 맞은 게 아니다. 일부가 맞아떨어진 것뿐이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베이트먼 박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정신의학자인데 사이코스피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연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우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성을 만나고 싶을 때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우연인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우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노력에 기반돼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들이 지금 많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작가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쓰다가 그게 정말 맞아떨어지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즉 우연의 논리라는 얘기죠. 최고의 예언이었던 바로 이것.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9.11로 보이십니까? 뉴욕 9달러 옆에 그냥 쌍둥이 빌딩 같은 그림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진씨도 자기도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자체가 무언가 조금 말도 안 되는 내용, 뉴욕까지 9달러면 간다라는 팜플렛을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 상징적인 트윈타워를 넣은 것뿐인데 사람들이 저게 911이라는 숫자로 봤던 것도 자기들도 되게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뉴욕을 여행하는데 9달러라는 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재미 때문에 넣은 건데 갑자기 9.11 테러를 얘기해서 조금 자기들도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다는 건 아니죠. 9달러. 뉴욕을 여행하는데 9달러만 든다. 원칙적으로 뒤에 숫자 11이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9.11 테러를 예언했던 건 심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쌍둥이 빌딩 자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몇 번씩 테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되기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 테러의 반년 6개월 전에 방영됐던
The Lone Gunman X-Spy 스피노브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무역센터를 겨냥해서 비행기 납치를 한 뒤 테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에선 비행기가 테러가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슨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었던 슈퍼볼 얘기입니다. 슈퍼볼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당시에. 왜냐면 한 팀이 정말 셌거든요. 어떤 팀이 누가 더 강세다라는 건 사람들이 얼추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기들도 그냥 그래서 그걸 쓴 것. 왜냐면 1년 뒤에 이야기를 먼저 쓰니까 가장 셀 것 같은 팀. 뭐 예를 들자면 축구로 따졌을 때 뭐 레알 마드리드 같다. 아니면 뭐 어떤 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세 개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였습니다. 바로 디즈니와 폭스의 매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2017년 12월 디즈니가 520억 달러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거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왜냐면 둘이가 굉장히 비슷한 회사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다. 더불어 작가팀이 만들 때도 그냥 기업 인수가 되는 건 너무나도 흔했던 과정이라 그냥 비슷한 테마에 있는 것들을 섞었는데 그게 우연히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 정확히 시간이 19년이 지나서 발생된 것 뿐입니다. 98년에 얘기했고 2017년에 발생하니까 말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다 맞았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번째 예언, 힉스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싶어 했던 호머, 이거에 대해서 공식도 쓰고 하고 싶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작가팀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 수학자들의 낙원, 심슨을 만든 천재들,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하기 위해서 수학을 되게 잘 알고 있던 데이비드 코언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 그 사람과 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작 멤버를 전부 다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측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절반 정도는 됐다라고 한 게 그때 당시에도 추론할 수 있었던 수준. 그 이후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2012년이었던 것 뿐입니다. 당시, 즉 98년도에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다죠.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 2000년에 썼고 2015년에 됐습니다. 근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에 2000년, 99년에도 자기가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여기, 바로 제작팀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망가진다, 사회가 이만큼 좀 이상해진 거다 라는 걸 풍자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냥 농담처럼, 이 농담을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물론 그 정도의 비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허모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다 라는 것처럼 그냥 가짜처럼 재미있게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얼마만큼이 있었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주연의 백 투 더 퓨처 파트 2에서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악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닮은 악당을 갖고 와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모습으로 비판 풍자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엘 록밴드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이 발표했던 99년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음모를 믿으시는 분과 회의론자들의 관점 양쪽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가 맞는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에이 그래도 아닌 게 더 많아, 아니면 기왕 네가 얘기한 것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의론자의 입장에선 거봐 이상하다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이십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루미나티의 예언, 심슨,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